안녕하십니까. 자, 제6회 전국 모의고사 세법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벌써 이제 100일이라는 시간도 이미 훌쩍 지나간 상황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남는 시간, 지나간 시간은 후회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남는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잘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내가 과거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보기 편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잘 골라서 꾸준하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할 텐데, 자, 25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자,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보니까 뭘 물어봤느냐? 법정기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 채권자들 사이의 다툼에서 법정기일은 언제냐면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될 것이고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으면 고지서 발송일이 돼야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가 된다? 그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우선한대요.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보다 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전세권은. 자, 우리가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이러한 피담보채권은 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는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우선이 안 되죠. 그래서 전세권 등은 자,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원래는 전세권이 우선입니다. 하지만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처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같은 순위로 징수가 된답니다. 뭐는? 압류는 뭐랑? 교부청구랑. 그래서 교부청구는 압류와 같은 순서로 징수된다. 아니죠? 같은 순서가 아니죠? 누가 우선이에요? 압류가 우선이죠. 그래서 교부청구는 압류보다 후순위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압류가 교부청구보다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우선해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나 또는 강제징수비에 비해서 우선한다. 왜냐하면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요. 그래서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그 담보물에 해당하는 강제징수비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우선하지 못한대요. 어디에? 취득세. 뭐는? 저당권은. 자, 저당권하고 취득세하고 싸움이죠. 근데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잖아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니까 날짜를 봐야 되는데 봤더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답니다. 그럼 누가 우선이에요? 저당권이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취득세 뭐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죠.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매매로 취득을 했대요. 유상취득이죠? 그때는 무슨 금액으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요. 매매는. 자, 이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취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요.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든 높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취득당 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 자, 지목 변경입니다. 이때는 실제 지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게 맞고, 자, 3번 보시면 건축이에요. 자, 건축도 실제로는 지출이 있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셔야죠. 근데 뒤에 단서가 붙네요. 누구로서? 법인이 아닌 자로서 그걸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취득이거나 간주취득일 때는 원시취득, 매립, 간척, 건축, 이 개수 이런 행위가 발생하거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이런 행위들이 발생을 했다면 무조건 현금 지출이 있기 때문에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때 증명을 못했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증명을 못했다면 그때는 시가 인정액이 아닌 무슨 금액으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은 자 증여입니다. 증여면은 무상취득이죠. 다만 요게 얼마를 초과했다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때 취득당 시가액은 무조건 뭘로 가요? 시가 인정액으로 가야죠. 그죠? 만약에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높은 가액으로 가려면 1억 원 이하짜리야죠.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짜리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높은 납세자가 선택한 가액으로 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5번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건설자금이자입니다. 자, 건설자금이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죠. 다만 그게 누구라면 법인이 아닌 자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 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1번 봤더니 공동주택을 대수선했대요. 자, 대수선이면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인 경우 비과세가 되려면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대수선은 아니었어야죠. 근데 여기 대수선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뭐가 됐느냐면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자, 우리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 하지 않았어야 된다? 등기하지 않았어야죠. 두 번째는 그게 유상일 때는 언제까지 해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60일 이내에 해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해제 신고를 언제 했어요? 2개월이 되는 날에 했죠. 그러면 얘는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죠. 만약에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며칠 이내 해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60일 이내에 해제 신고가 들어갔었어야죠. 60일 이내에.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입니다. 자,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대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답니다. 요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을 등기한 후에 이걸 재분할로 인해서 다시 취득을 했다. 그러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취득으로 보죠. 다만 우리가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 법정신고 기간 내에 재분할로 인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거나 또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재분할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상속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재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취득세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은 자,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을 했대요. 그럼 원래는 비과세가 돼야죠. 근데 그 반대급부로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은 그때는 부과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죠.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원시 취득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환지 방식인데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자, 환지에서 건축물이 나오면 입체 환지라고 생각하셔야죠. 기존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없었던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얘는 승계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3개월. 자, 우리 취득세 신고 기간 중에서 3개월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무상취득이죠. 무상취득. 그리고 개월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달의 말일부터가 들어가야 되고. 자, 3번 보시면은 면세점 적용 여부를 물어볼 때 건수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몇 년이네요? 1년 이내죠. 한 건으로 잡으려면.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취득세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딱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뭘로 신고한 자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한 자가 이걸 다시 무슨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했다면 이건 정상적인 신고로 봐서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설립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 시점이 설립 시점이라면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죠.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60일이 나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등록을 하려는 이런 말이 없네요. 자,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이후부터는 무조건 60일이죠. 근데 봤더니 이미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60일이 맞고 이후에 자, 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건 뭐 해주십시오? 공제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전에 한번 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번에 낼 때는 전에 냈던 걸 뭐 해주십시오? 공제해 주십시오. 그때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자, 1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100분의 300이 나옵니다. 3배짜리 중과세죠?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는요 이 단어만 보이면 돼요. 대도시. 대도시 나오면 무조건 몇 배 중과세? 3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신다 그러면 여기에 도시형 업종인 은행이나 병원 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없으니까 3배짜리가 맞네요. 네, 3배짜리가 맞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죄송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기준세율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준세율제도가 없죠? 네, 그래서 요 기준세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냥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라고 하셔야 되고 다른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 과세 표준은 이랬습니다.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인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경우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등록이라든지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등록이라든지 이런 경우 원인은 취득이지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인 자체가 취득이니까 무슨 당시가액으로 가야 돼요? 그죠? 취득 당시가액으로 가야 돼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척기간,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낼 수 없어서 등록면허세를 낼 때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자,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 납세자가 정한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높은 가액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은 가액.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된대요. 묘지는 틀렸죠? 묘지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디밖에 없다? 취득세밖에 없죠? 5번에 보니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래요. 그래서 봤더니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면 부동산가액이고 그 원인이 무상입니다. 무상이면 취득세에서는 3.5%죠. 상속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는 1.5%가 돼야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29번에서 많이 틀리셨다 그러면 3번으로 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숫자만 보지 마시고 숫자 앞뒤 글자가 어떤 글자들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는 3배짜리밖에 없습니다. 대도시에. 근데 그 3배가 그냥 표준세율의 3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로 가보죠.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한대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는데 그 결과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 현황하고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슨 현황? 사실상 현황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거나 또는 여기처럼 허가받지 않고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는데 그 결과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다면 사실상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주거와 주거 외우 용도로 사용되고 있대요. 아, 겸용주택 문제구나. 그랬을 때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랍니다. 1구의 건물로서. 1구의 건물로서 50% 이상이면은요, 전부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게 맞죠. 다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받지 않았다면, 그렇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이면 그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납세무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납세무자가 누구냐 물어봤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주택인데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죠. 즉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둘 다 납세무자예요. 근데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산출세액을 나눠야 되는데 무슨 비율로 나누느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셔야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역시 납세무자를 물어봤는데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죠? 대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가도록 돼 있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물납부동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번은 고급 오락장이네요. 고급 오락장이면 몇 프로? 4%죠. 자, 2번을 봤더니 건축물이에요. 그것도 무슨 건축물? 공장 건축물이죠. 자, 공장 건축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0.25%가 되든지 아니면 0.5%가 되든지. 근데 0.5%짜리는 하나밖에 없죠. 무슨 지역에 있어야 돼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을 때죠. 근데 봤더니 읍면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니죠. 0.25%가 돼야 되니까 1,000분의 2.5가 돼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토지인데, 뭐가 있는 토지냐? 건축물이 있는 토지예요. 건축물 부수 토지예요. 네. 건축물 부수 토지면은 무슨 대상이 돼야 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 꼭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철거나 멸실이 됐잖아요. 철거나 멸실이 된 상태에서는 건물이 없죠. 6월 1일 날. 그러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 돼야 돼요. 나대지로 봐서. 근데 그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무슨 토지로 보느냐? 별도 합산 토지로 봅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무슨 토지에 해당하느냐? 별도 합산 토지에 해당하죠. 별도 합산 토지는 0.2에서 0.4%까지죠. 옳은 것은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택입니다. 재산세부터는 고급 주택은 의미가 없죠? 주택이니까 4단계 누진세죠. 0.1에서 0.4%까지고 5번을 보니까 임야인데 어디에 있는 임야예요? 문화재 유산 안에 있는 임야래요. 보호해야죠. 그래서 얘는 몇 프로짜리예요? 0.07%짜리가 되겠죠. 0.07%. 네. 1,000분의 0.7.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세율 문제를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특히 세율 구조를 정확하게 체킹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볼게요. 60이라는 숫자가 보였네요. 그러면 그리고 앞에가 주택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아,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문제구나. 그러면 60 나오고 주택 나왔으니까 중간에는요 시가표준액이 나와야죠. 1번은 맞고, 자, 2번은 세율 적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택입니다. 자, 주택에서 세율 적용 문제가 나오면 딱 한 단어, 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냥 주택만 주어졌으면 주택별, 근데 이렇게 주택에 토지 건물이 주어졌으면 무조건 뭐 한다고 하셔야 돼요? 합산한다고 하셔야죠. 3번 봤더니 분할 납부할 수 있답니다. 가능하죠?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것도 얼마를?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자, 그러면 기준금액 초과분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려면 기준금액의 2배를 넘지 않아야 되니까 앞에는요 500만 원 이하가 나와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단서조항 3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주택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2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세 번째는 7월이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슨 도로는? 사설도로는. 그것도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서 제공한. 자, 그러면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설도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다만 그게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유료잖아요. 유료가 들어가면 그때는 무조건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3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12억이 딱 눈에 띄네요. 그러면 과세표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12억이 나오려면 1주택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과세표준 문제니까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가야죠. 왜냐하면 과세표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과세표준 문제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따라붙어야 되니까 1번은 틀렸네요. 답 1번. 자, 2번 보면 자, 세율이 나와 있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래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죠. 토지는 무조건 3단계 누진세. 그것도 몇 프로? 0.5에서 0.7%죠. 개인 법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주택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종부세를 신고하래요. 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지서 발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고지서 발급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언제까지 발급해라? 개시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떻게? 구분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혼인하고 동고봉양이 나오거든요. 이건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이 푸세요. 그래서 동고봉양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몇 년? 10년이죠.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만약에 혼인이 나왔다. 그러면 몇 년? 5년.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우리 이제 계산 문제인데, 타 시험에서 올해 출제됐던 문제를 약간 변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문제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가 되면서 전부 다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면 간주임대료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잘 반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만약에 올해 임대 문제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문제가 나온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올해 이제 새로 만들어진 문제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자, 우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리과세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 이야기예요. 자, 그때 우리 분리과세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죠? 주거용 건물로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택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자료를 봤더니 A, B, C 세 개의 주택이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보증금 합계액은 4억, 3억, 2억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이 9억이죠. 그러면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었네요.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 자, C주택이 기준시가가 1억 원이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네요. 자, 우리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짜리를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소형주택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집은 2주택자로 봐서 몇 주택자로 봐요? 얘는 빠지죠. 그러면 2주택자로 봐서 보증금에 대해서는요,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증금에 대한 수익 금액은 없네요. 보증금에 대한 수익 금액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부분만 계산을 좀 해보면 되는데, 이쪽 80만 원짜리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월세 부분은 3주택 이상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간을 봤더니 3월부터 12월까지네요. 총 몇 개월? 10개월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 80만 원에 10개월이니까 총 8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네요. 그러면 주택에서 벌어들인 수입 금액이 총 얼마다? 800만 원인데 2천만 원 이하니까 뭐가 가능해요?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를 할 때 보니까 C에 해당하는 주택이 뭐에 해당하느냐면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래요. 그러면 미등록임대주택이니까 800만 원에서 필요경비는 50%만 잡아줍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남죠. 여기에 주택임대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면 소득금액은 얼마가 돼요? 2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혹시라도 문제가 만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분리과세 선택을 하려면 일단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고,
그 주택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그때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으면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수익금액의 60%로 잡아요. 하지만 미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수익금액의 50%로 잡고, 거기에 주택임대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추가적으로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은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그 개념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서 수익금액에 산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중에 소형주택이 있다면 그건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그때 소형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짜리라는 사실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5번 보시면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양도소득이 아니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축권인데 어떻게 했어요? 별도로 신고해버렸대요. 자, 이축권을 별도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이 아니죠. 2번 봤더니 구분계산하래요. 그래서 보니까 피상속인의 소득하고 상속인의 소득 금액을 구분계산하랍니다. 맞죠? 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피상속인 거하고 상속인 거 구분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다만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내줘요? 그렇죠?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공동소유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했답니다. 누가 납세무자? 각자가 납세무자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 연대 납세무가 있는 경우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부인규정이죠. 그때 부인규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부인규정에 해당할 것이고, 당연히 납세무자는 누구다? 증여자가 납세무자죠. 그때 증여자는 세금 낼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실제로는 누가 팔았을 거니까 증여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증여자를 납세무자로 하되 증여받은 자가 같이 납세무를 져야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양도로 본대요. 근데 앞에 보니까 환지처분입니다. 또는 보류지 충당입니다.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35번에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될 것이고, 자, 36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대요. 이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미등기죠. 그죠? 그때 항상 제가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 보시면은 70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주의하시라고 되는 거거든요. 70%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다 미등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개가 있죠. 미등기인 70%가 있고 1년 미만짜리인 70%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등기된 주택입니다. 그러면 등기된 주택에 70% 세율이 나오려면 보유기간이 몇 년짜리예요? 1년 미만짜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특공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뭐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두 받을 수 없다, 틀린 문장이죠. 모두가. 뭐는 가능하다? 기본공제는 가능하고 미등기가 아니니까. 그죠? 대신 3년 이상 보유는 안 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36번은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겠죠. 2번 보시면 비과세가 된대요. 무엇을 했는데? 농지를 분합했다. 자, 농지를 분합했다는 이야기는 교환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교환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조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어느 쪽?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야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비과세 판단 시 주택 부수 토지는 수도권으로서 도시적 내유 토지로서 수도권 밖의 토지는 5배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우리 부수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느냐 도시지역 밖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시 도시지역 안은요 수도권 지역으로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들어갈 때만 3배, 나머지 지역은 5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거나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주상공 지역이 아니면 5배. 근데 그게 도시적 밖에 있다. 그러면 10배죠. 근데 지문에 보시면 도시지역 내에 있고 수도권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5배짜리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이 나왔네요. 우리 일시적 2주택이 나오면 단서조항 3개 필요하죠. 첫 번째는 몇 년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무슨 주택을 파시면 돼요? 종전주택을 파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공제를 물어봤는데 차손 공제가 나왔습니다. 차손 공제 문제가 나오면 딱 2문제예요. 첫 번째는 같은 집안이냐 다른 집안이냐, 두 번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가 주어졌습니다. 같은 집안 다른 집안, 같은 집안이죠. 같은 집안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즉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지연이자네요. 지연이자는 비용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에 봤더니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 버렸대요. 이건 취득가액에서 뭐 한다?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자, 취득가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취득가액에서 빼겠습니다. 이 말이니까. 근데 봤더니 딴 집 가서 비용 처리 받았죠? 우리 집에서는 비용 처리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데요. 지적 제조사에 관해서 증가된 면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면적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감소는 양도죠. 양도죠? 양도인데 비과세 주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됐다면 이건 취득 맞죠? 취득은 맞지만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은 맞지만 어디에는 넣지 않는다.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자, 4번 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대요. 필요경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봤더니 채권 매각 차손입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팔았어요? 금융기관에 팔았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 매각 차손은 전액 다 비용 처리받을 수 있고, 5번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려면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있거나 근데 없대요. 또는 금융거래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대요. 그러면 비용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로 가죠. 자, 38번 문제는 2월 과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월 과세면 무조건 그림 그리고 들어가시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를 증여를 해주고
자, 얘를 팔았을 때 보면 거주자 갑이 상가 건물을 을에게서 증여받고 이랬네요. 그러면 순서가 을, 갑이 되겠네요. 자,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얘가 2월 과세래요. 그러면 내가 네 거 판다. 자, 다 끝났네요. 자, 기억본 보죠. 기억본 보시면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을에게서 증여받았어야 된다. 자, 우리 2월 과세가 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0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취득가액은 갑이 증여받은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간다. 자, 취득가액은 얘로 가야죠. 갑이 증여받은 당시 가액이 아니라 을이 뭐한 가액? 취득한 가액으로 가야죠. 을이. 니은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을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신설된 내용이죠. 자, 원칙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팔았으니까 갑의 자본적 지출만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을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올해부터는 을이 지출한 뭣도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니을번 보시면 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가느냐?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아니죠. 누가 취득한 날로부터? 을이 취득한 날로부터 가야죠.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번하고 디귿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월 과세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부인 규정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림 그리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보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봤더니 신고하래요. 언제까지? 양도일, 반기, 2개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탁수익권이래요. 자, 우리가 반기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 주식밖에 없죠? 주식 아니면 반기로 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예정신고 의무가 없대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3번에 봤더니 결정세액에 더한대요. 자, 결정세액에 더한다. 뭐다? 가산세죠. 그때 앞에 보니까 신축 나왔고 5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정가액이 나왔네요. 자, 요 세 단어가 다 붙었다.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 나서 5년 이내 이걸 팔았는데 감정가나 환산가로 계산을 했다면 그때는 그 가액의 몇 프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다가 더하도록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세액을 결정한대요. 뭘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맞죠?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무서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하고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정신고를 두 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해 2번 팔아요. 그러면 처음에 팔았을 때 예정신고 했죠. 두 번째 팔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하는데 요 두 번째 팔 때 예정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하고 합산해서 신고해도 되지만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어요? 다만 합산했다면 나중에 무슨 신고는 안 해도 돼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돼요. 대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반드시 무슨 신고는 하셔야 돼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정신고할 때는 합산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단지 합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결과론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죠. 올해 국외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국외 쪽은 정확히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외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대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맞죠? 자, 외국에 납부한 세금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세금 낼 때는 이중과세가 걸리니까 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환율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느 시점으로 가야 돼요? 양도일이 아니라 수령한 날 또는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환율이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납세무자 물어보죠. 무조건 몇 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환차익 나오네요. 무조건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익이기 때문에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고. 5번 장특공제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끝까지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많이 됐던 적게 됐던, 준비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잘 해오셨다 그러면 공부의 양을 떠나서 충분히 합격할 자격은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발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뿐이잖아요. 그건 본인에 대한 믿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가시면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